안녕하세요. 열린 수시남입니다. 언제 하고 어떻게 하고 육하원칙 비슷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좀 구체적인 이야기로 수술에 임했을 때 환자분들이 갖는 생각들, 이 뭐 복잡하죠. 그 일반적으로 수술하면 이제 무섭다고 생각을 하죠. 우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왜 무섭냐? 뭐 암이다, 또 일반외과, 또 정형외과, 신경외과, 또 심장수술 같이 큰 수술들을 많이 연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래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성형외과 수술은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것은 생명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외형을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끔 뭐 미정원 이야기를 합니다. 미정원에서 칼, 또 가위 가지고 머리를 다듬죠. 미정을 이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외모를 개선하는 게 미정원이나 성형외과나 마찬가지지만, 성형외과에서는 사람 살을 째기 때문에, 절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비행기를 탔을 때 기사분이나 조종사를 믿지 못하고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없어요. 택시도 마찬가지죠.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믿으니까 타고 어디 갑시다 하고 졸기도 하고 편한 마음. 물론 그 소련의 옛날 이 스탈린은 평생에 한 번 비행기를 탔답니다. 비행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럽니다. 자, 수술도 의료진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제가 그래요. 수술 받는 날 오시면은 굉장히 대부분 다 혈압이 올라가고 불안해하시고 나를 믿으시라고. 환자분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잖아요. 누워 있고 마취될 것이고 뭐 겁난다고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두렵고. 그럼 그분들 말씀이 다 하나같이 믿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수술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참 그 믿음이라는 게 어렵죠. 말은 믿지만은 실제 마음과 그거는 믿기가 참 힘들죠. 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형외과 수술을 한다고 하는 분들은 몇 가지의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죠. 예전에 비하면 요즘은 더욱 통증에 대해서 예민하고 잘 참지 못하죠. 인내심이 떨어지죠. 네. 우리 수술방에서도 그런 게 바깥 세상하고 비슷한 게 나타나. 그래도 다행히 1980년대만 해도 성형외과에서 예를 들면 몰핀 계통이라든지 마약 계통의 그런 진통제를 쓰거나 이러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소 마취, 그 자리에 바늘을 찔러서 마취라는 것이 유일한 마취였죠. 근데 점점 우리가 나아지면서 수면 마취가 도입이 됐어요. 아마 그게 1900년대 말, 1990년대 말일 겁니다. 그러면서 차츰 도입이 됐는데, 그거에는 또 다른 게 있는 게 뭐냐면 모니터라는 게 발달됐기 때문이죠. 모니터라고 하면 활력 징후를 보는 거죠. 맥박, 혈압, 호흡, 또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게 산소 포화도라고 그러죠. 손끝에 꽉 눌러서 산소가 90%, 100% 이렇게 나타나는 걸. 그게 조금만 떨어져도 의사들은 그 소리가 나서 집중하게 되죠. 대부분 그런 기계들이 굉장히 보편화되기 때문에 30년 전엔 그런 거 없이 다 수술했습니다. 그냥 근데 지금은 그러한 모니터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고, 의사들도 수면 마취에 대한 많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안전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문제는 다른 수술하고 달리 수면 마취에서는 계속 재우지를 못합니다. 왜? 환자분의 협조가 필요해요. 특히 눈수술 같은 경우에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눈의 크기라든지
양쪽이 대칭 비슷한가 하는 거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재워놓으면은 뭐 저는 가끔 그렇게 물어봅니다. 잠에서 30% 깼어요? 50% 깼어요? 예, 대부분 20-30% 깨가지고 비몽사몽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눈 뜨라고 하면 눈이 무거워서 제대로 체크를 못해요. 그럼 제가 사태에다 기록하자. 체크 불가, 확인 불가라고 씁니다. 왜? 그 기다리려면 30분, 1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이건 할 수 없다. 대부분은 괜찮지만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적어도 눈을 떠보게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없이도 끝낼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아픔과 통증의 문제는 수면 마취라는 걸 통해서 많이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아픈 거, 또 텔레비 봤더니 뭐 누가 죽었다는데 어쨌든 그 사고의 대부분은 수면 마취의 과다 투여입니다. 수술 자체가 아주 치명적인 어떤 잘못이 돼서 사망 사고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형외과에서의 사고는 99%가 마취 사고입니다. 환자가 자꾸 아프다고 칭칭대니까 의사는 수술 진행해야 되니까 마취약을 더 넣다 한순간에 그렇게. 그래서 의사도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환자분들도 과도한 마취 조금 아프면 참아야 되는데 참지 않습니다. 악악됩니다. 그러면 의사는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마취약을 과도로 해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생기죠. 사고라는 건 뭐 차량이라든지 뭐 우리 인생을 사는데 사고가 없을 수 없죠. 멀쩡한 다리도 무너지죠. 사고가 하나도 없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모니터가 발달되고 의사들의 그런 훈련이 되고 또 환자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면서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극복할 수 있고요. 실제로 그건 무시해도 됩니다. 얼마나 대단하면 텔레비에 나오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환자한테도 불행이지만 그러한 사고를 당한 의사도 불행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어떤 의사는 의사를 그만두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술 결과에 대한 두려움. 오늘 뭐 수술에 임할 때 우리가 두려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결과가 또 두렵죠.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수술을 해서 왜 망가질까봐 뭐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단지 수술이라는 건 마취를 하고 주사를 놓고 붓잖아요. 붓기 때문에 좀 보기가 그렇죠. 이쁘진 절대 않습니다. 근데 그건 과정이기 때문에 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맨날 제가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공직 중에 바쁘신 가운데서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너무 두려워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두려움보다도. 그냥 뭐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 뭐 맨날 걱정만 해요. 앉아서. 또 주위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보는데 나 이거 짝짝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수술을 생각할 때 조심하십시오. 그래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그거 짝짝인 것 같아.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런 말만 들어도 수술한 당사자는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가 잘못됐나? 가만히 있지 않죠. 또 병원에 전화합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 괴롭히죠. 주위 사람들 그러죠. 자기 애기들이나 남편들한테 짜증은 또 다 부리죠. 그다음에 우리 병원 식구들. 그래서 제가 우리 병원 식구들 보고는 그렇습니다. 감정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매일 전화해요. 수술 끝나고 한 달, 2달 동안. 그런데 그게 3개월이고 6개월이 지나면 다 전화가 없어집니다. 왜?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걸 참지를 못하세요. 아주 우리 사람들 성격 급해.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뿐이 없잖아요. 택배하면 배송 24시간, 48시간, 그죠? 뭐 요만한 것도 갖다 줘. 1,000원짜리로 대단한 겁니다. 아니 근데 성형외과가 무슨 배송업체입니까? 주문하신 쌍꺼풀 도착했습니까? 그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몸에 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인내심을 전혀 갖지들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뭐 저야 항상 의사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환자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수술 후에 그렇게 불안해하시고 그러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뭐 방법이 없잖아요.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그건 당연하거든요. 의사가 어떻게 수술을 해놓고 책임을 지지 않고 도망가겠어요? 어떻게 도망가서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모든 의사가 다 그렇습니다. 거진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낫는 기간 동안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수술은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수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수술과 돌이킬 수 없는 수술. 대부분의 수술은 돌이킬 수 있는 수술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30년, 40년 전에만 해도 한 번 수술하면 수정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대로 살아. 재수술은 굉장히 어려워. 가격이 몇 배야? 이게 아닙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모든 기술이 발달되고 의사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렇게 황당하게 못 고치고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일회적 수술로 완성도 100%를 기대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책 한 번 보고 100점 맞습니까? 여러분들 음식 한 번 딱 만들면 맛 방송에서 우리 보듯이 정말 맛있다 이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면 좀 더 우리가 수정하고 낫게 하는 과정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맨 처음에 수술 과정보다는 훨씬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돼서 마술을 해서 한 번에 쫙 그러니까 명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에 안 들고 환자 마음에 안 들게 되고 잘못된 것을 수정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것입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혈압이 높으세요. 다들 20, 30씩 올라가십니다. 왜? 불안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고에 대한 두려움, 결과에 대한 두려움, 아픔에 대한,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수정할 수 있고 되돌이킬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단일생에 한 번에서 딱 그걸 끝나는 경우가 완성도가 100%인 게 있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성형외과는 일회적 수술 끝나는 게 80% 이상 되기 때문에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인생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